자, 봅시다. 그래서 신규생들도 오면 좋지만 적당히 와야 되는데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오셨으면 좋겠네. 자, 이거 뭐 아무튼 내신 대비는 잘 마무리됐으니까 사실 내신 대비 끝나고 수업은 계속 지금 3번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스페셜 테스트, 스페셜 클래스 이번에 주말에 니네 저거 했어? 은하 왔었지? 은하 저거 뭐야 이따가 워크시트 그렇지 준이는 안 왔지 그렇지 그래서 이따가 워크시트 채점하고 준이는 대신 단어를 좀 늘리면 되니까 150개인가? 200개 정도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이거 이외에는 얘를 왜 나한테 얘기 없이 요거는 이따 쌤이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알반 친구들 또 이제 그래서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좀 더 기본기도 기본기지만 좀 더 이제 변형이나 서술형 여긴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워낙 이제 한 학교에 이제 고득점자와 저득점자가 함께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거에 의존하지 않았나. 그래서 쌤이 테스트를 좀 더 많이 강화할 거고 인더공고 같은 경우는 워낙 몰려 있으니까 금토에 거기에서 대해서는 따로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마련한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쓸 거고 동안고도 마찬가지야. 동안고도 테스트나 혹여나 이렇게 변형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쌤이 많이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은하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안양고 이번에 시험 엄청 어려웠다던데? 아니야? 쉬웠다? 쉬웠어? 할만했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일단은 잘 해 오신 친구들 위주로 여기 앉아 있으시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합시다. 일단은 또 승리자까지야. 우리 형준이 오늘 학교 저거 상담 때문에 안 왔는데 우리 형준이도 1등급 찍은 것 같더라고. 그치? 한 개? 형준이를 위한 영상이라 일단은 니는 잘 모르나? 그 멤버가 또 아니구나. 축하드려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할 거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삽입부터 볼 건데 86번 다 맞으셨나요? 86? 네. 은하는? 질문 같지 않나요? 응? 틀린 번호 얘기했죠. 틀린 번호 얘기할까요? 오랜만에 해서? 전통이잖아요. 그럽시다. 280, 86, 87, 88, 89, 90, 91, 92, 얘들아, 93, 94, 95, 96, 97, 98, 99, 몇 번이? 300, 301, 저요? 302, 저요? 303, 304, 305, 304까지인가요? 6까지 아니야? 5까지인가? 5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무슨 태어낸 선생님 83년생이라 해당이 없지만 진짜요? 1983년생. 아니 1983년생입니다. 01년 02년생. 저 사람들도 01, 02년생도 다 성인이잖아. 20대 초반이잖아. 그렇구나. 어쨌든 87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87번, 그래, 틀린 번호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이따가 오답률 높은 번호도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디스애널러지가 아주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었겠죠. 이러한 비유 속에서 마이크로브스, 미생물, 이 수학의 미생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썼죠. 이 비유 속에서 수학의 미생물이라는 것은 the earliest topic, 가장 최초의 어떤 초기의 주제였습니다. 즉 수나 모양, 그 다음에 워드, 단어의 어떤 문제들과 같은 가장 초기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disanalogy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 두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비유라는 것을 이 dis로 받아주셔야 되겠죠. 그 안에서의 기본적인 수학적 미생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한 건지. 어쨌든 수학적 미생물에서 미생물이 좀 겉돌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수학을 얘기하는 거지. 수학의 가장 최초의 주제는 뭐였다? 수, 모양, 단어였다. 수학의 최초 주제는 수, 모양, 단어였다. 이렇게 깔고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u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 시대, 단세포의 생명의 시대가 약 3에서 절반이니까, 야, 이거 빌리언이야. 그럼 얼마나 지속됐다는 거야? 3.5 빌리언이니까 35억 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이게 단세포 시대야. 그런 시대, 그게 어떤 시대였냐면 dominating most of the Earth's history. 그게 전부 다 지속됐는데 그 시대가 얼만큼 지배하면서 대부분의 지구의 역사를 지배하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여기서부터야. 단세포의 시대를 얘기한 이유는 비유를 위해서인 거겠죠. 그래서 약 half a billion years ago, 한 5억 년 전이 되겠죠. 그렇죠? 약 5억 년 전쯤에 during 이 Cambrian explosion이라는 이 폭발 동안에 diversity of multicellular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35억 년은 단세포 시대, 5억 년쯤 돼서 지금으로부터 한 5억 년 전쯤에는 이 다세포의 생명체의 발견. 뭐 때문에 일어난? 이 캠브리언 익스플로전 때문에 일어난 다세포 생명체의 어떤 다양성, 뭘 포함한? 주요 어떤 동물의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다세포 생물의 이런 다양성들이 emerged in the short period, 짧은 기간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similarly가 나오고 있죠. 추가적으로란 얘기야. 그렇지? 이 추가 뒤에 이 calculus는 미적분이죠. 그래서 이 미적분도 결국 Cambrian explo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얘들아. 어디에서? 수학에서. 그럼 여태까지 무슨 바이오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치? 결국은 뭘 하기 위함인 거야?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어디에서? Cambrian explosion을 통한 다세포의 등장처럼 비유입니다, 얘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적분이라는 것도 결국 수학에서는 뭐가 된다? Cambrian explosion이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번 뒤에서 즉 Cambrian explosion, 즉 미적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미적분이 도달하고 나서 놀라운 다양성이라는 거 어디 갔어? 그죠? 이 놀라운 다양성, 수학 분야의 놀라운 다양성이 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논리적 다양성이, 논리적 단절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5억 년 전에 일어났던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을 통한 다세포 생물의 등장, 그리고 1번 뒤에서도 1번 앞전에서 수학에서의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은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 진화를 의미한다. 수학의 진화를 의미했다. 결국 같은 표현의 내용이었습니다. 2번 뒤의 내용 잘리니까 좀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에서의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는 얘기를 한 뒤에 2번 뒤에 보시면 their line is, 여기에서 보면 계보죠, 계보. 그것들의 어떤 계보가 눈에 띄었다 이거야. In their calculus basis names, 이 미적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름, 몰라도 됩니다.
형용적인 의미에서 이런 거 인테그랄, 애널리틱 뭐 이런 거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이 기하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적분기하학인가요? 뭐 방정식, 그 다음에 애널리틱 넘버 티오리 전부 다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계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수학적 분야가 진화하기 시작했으니까 수학적 분야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 분야들의 계보가 눈에 보인 게 뭐다? 이런 것들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들을 주저리 설명한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이라는 건 결국 다양성이다. 결국 지금 논리적 흐트러짐 없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those advanced branches, 여기서 branches는 글자 그대로 여기에서 확장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발달된 이 나뭇가지들, branches들이 수학의 나뭇가지들이 are like 뭐와 같았다? 많은 branches and species of multicellular life.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아까 생명체의 다세포 생명체의 등장에 수학적 다세포 생명의 등장. 결국 다양성에 대한 뭐였다? 부연 설명이었다. 3번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4번 뒤에 보시게 되면 like unicellular organisms처럼 이거 뭐야? 나 지금 공통점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쌤이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나 요즘 미친 듯이 많이 뛰고 있어요.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와 요즘 글씨도 수업 준비를 하는데 막 글씨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요즘 막 무조건 뛰고 있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 와중에 니네 학교도 돌아달라고? 동안고를? 동안고까지 뛸 수 있을까? 안양촌이나 이런 데를 돌아가면 인덕원은 거기 한 10km 될걸? 10km 코스 될 건데. 맞아, 그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건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뛸 때는 어떤 기분이냐면 얘들아, 진짜 내가 러닝을 유행 때문에 시작한 사람이야, 맞아. 근데 돈도 돈 좀 들어. 뭘 막 착용해, 막 모자 사고 싶고, 막 신발 사고 싶고, 양말 사고 싶고, 막 한단 말이야. 돈 좀 들어. 근데 그 정도 범주 내에서 내가 뛸 때 뛰고 나선 되게 개운해. 근데 뛰기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뛰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나 근데 여기 시계로 맞춰놓은 키로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뛰어야 되겠고 뛰바 아직 멀었네 하면서 그냥 죽겠다 막 숨도 막 거칠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뛰는 약 한 30분 남짓 시간 정도는 아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받은 그 막 온갖 그 증세들이 있어. 시험 끝나면 쌤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증세들이 있어. 그래서 그 증세들이 한동안 없어져. 그래서 쌤이 원래 이틀 연속 안 뛰거든? 어제 오늘 둘 다 뛰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제 퇴근하고 나니까 한화가 또 1등을 차지했더라고. 그래서 LG가 지금 개막전부터 계속 저기 하고 있었는데 1위 수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어제 하이라이트로 다 봤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미안. 이거 얘기하다가 쌤이 정신 못 차렸네. 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까지의 내용은 앞에 무슨 폭발이었죠? 캠브리안? 그 폭발로 인한 수학에서의 어떤 적분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적분이 그 폭발의 역할을 해서 이런 이름만 해도 이렇게 다양성들을 만들어내었으며 branches와 species도 그만큼 multicellular 이런 라이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와 같았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발전된 branches들, 수학의 branches들이 바로 이런 여러 다세포 생명체와 같았다. 그리고 나서 like unicellular organisms부터 약간 물음표가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unicellular와 multicellular는 같은 대상이어야 돼? 다른 대상이어야 돼? 서로 다른 대상이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 자체가 지칭하는 것이
멀티셀룰러 라이프라고 거기에서 생긴 브랜치스라고 생각하셔도 여기에 대한 공통점으로서 얘기하는 포인트로 접근하기엔 좀 힘들었다라는 거였고, 참고로 그것들이 이 단세포 생명체들처럼 지배를 한 거야. 뭐를? 수학적인 어떤 scene, 현장을 for most of its history, 그의 역사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현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다세포 생명체들이 유니셀룰러처럼, 그치, 여기에서 한 거는 그것뿐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세포 생명체에 대한 비유에 대한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그 뒤에는 단세포 생명체와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논리적 단절, 아까 얘기했던 are like의 비유가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 요 this analogy로 이어지셔야 깔끔하게 연결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앞서 말한 이 비유 속에서는, 즉 수학의 어떤 최초 주제가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 수나 모양이나 단어 같은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이었고, 그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수, 모양,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는 이런 그 전에를 얘기하는 거죠. 단세포 생명처럼 이 수학의 최초에 있었던 주제의 이 세 가지 것들이 결국 수학적 씬을 전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데이가 누구라는 거? 수학의 최초 주제였다라는 걸 캐치해 주셔야 after Cambrian explosion, 어디에서의? 미적분의 Cambrian explosion이 되고 나서야 300하고도 50 years ago, 약 350년 전쯤에 새로운 어떤 수학적 생명체의 형태들이 뭐하기 시작해서 번성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벗을 기점으로 해서 벗 뒤의 내용은 지금 다세포 생명체에 대한 이 멀티셀룰러 라이프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앞전의 것들은 단세포에 대한 공통점을 먼저 얘기해줘야 그걸로서 벗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최초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 데이는 누구였다? 수, 모양, 단어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다면 깔끔하게 4번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꽤나 어려웠어요. 데이에 대한 판단. 항상 그렇듯 쌤이 이제 삽입이나 순서에서는 연대지관에 대한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의 연대지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9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점. 와, 이것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고요. 이거 한 명 틀렸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근데 22년 수능, 22학년도 수능. 야, 근데 지금 22학년도 수능이면 25학년도 수능까지 끝났으니까 니네가 27학년도 수능이구나. 학년도라는 건 이제 대학을 입학했을 연도를 얘기합니다. 학년도는. 출제 시기는 년이라고 하고, 그 니네가 입학할 대학에 입학할 시기는 년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25학년도 끝났으니까 한 3년 전 문제네요.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가장 큰 힌트는 뭐였냐면 올수였어. 올수가 가장 큰 힌트였고요.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직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 for new positions,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 이 현재 직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 어디 내에서? 회사 내에서 다시 훈련시키는 것이 또한 greatly reduce, 줄여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being laid off. 이 단어도 알아야 돼. lay off 우리 많이 쓴다는데. 그렇게 격한 단어 쓰지 마. 해고라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림이 뭐야? 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 위치에 대한 재훈련이, 이게 되게 중요했어. 재훈련이 또한 해고의 두려움을 줄여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이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해고의 두려움을 줄여준다는 거? 플러스잖아. 그럼 결국 새 위치에 대한 재훈련이 해고의 두려움을 또한 줄여주는 거니까 얘 때문에 얘가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얘는 해결책 1, 2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책 2라는 생각을 먼저 해두셔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조금 깔끔하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잘리는 건 뭐에 생기는 거고 잘리는 문제점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이 해결책이 얘를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 어쨌든 이거 하면 또한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는 추가니까 결국 이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도 두려움을 줄여줄 거야 라는 이게 두 번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의 조건 1, 조건 2가 연결이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1이 끝나는 지점을 찾는 것은 2가 시작되는 부분을 찾으면 거기에 대한 논리적이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요까지 생각하셨다면 평소에 글에 대한 어떤 전개를 많이 생각하시는 친구들이죠. 아니더라도 얼소 정도는 갖고 가자라는 생각. 자, 공장에서의 로봇의 도입은 요즘 이거 문제 크죠. 뭐 하는 동안에 employment of human workers 이 인간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을 하는 동안에 공장에다가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is being reduced. 미안. 여기까지가 되는가? 여기가 분동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was being reduced 줄어들면서 공장에 로봇 도입하는 것은 뭘 만들어? worry and fear. 요거다. 그치? 요거에 대한 지금 뭐가 나왔어, 얘들아? 문제점이 먼저 나왔어. 자, 그리고서 이것은 뭐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 매니저먼트의 책임이다. to prevent 막거나 최소한 ease 완화시켜야 되겠지. 이 두려움들을. 그치? 이거를 누가? 매니저가 해야 될 거야. 거기에 대한 하위 개념이야. 논리적 단절 너무나 없죠. 그죠? 앞에서 worry와 fear가 문제점이 될 건데 만들어질 건데 그거 매니지먼트 관리자들이 다 해결해 줘야 돼. 예를 들어 로봇들은 could be introduced 도입될 수 있어. 오직 언제에만? 새로운 플랜트 공장에만 도입하자라는 거. 이거 뭐야?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막고자 하는 관리자들의 책임의 첫 번째가 이게 될 수 있겠지. 지금 인간들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새 공장 만들면 그때부터 로봇 도입하자. 그치? 그럼 인간의 고용에 관여를 안 할 테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replacing human in existing assembly line 저 조립 라인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새 공장 만들면 그때부터 하자라는 얘기. 그치? 여기에 하위 개념으로서 그 관리자들의 책임 결국 저런 결정도 관리자들이 해야 될 테니까 관리자들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workers들이 should be included. 어떻게 되어야 돼? 노동자들은 그렇지. 포함되어져야 돼. 어디 안에? In the planning for new factories. 새로운 공장들이나 또 도입, 로봇들의 도입은 또는 into existing plants. 현존하는 공장 같은 것들에다가의 도입. 이런 것들이나 또는 새로운 공장들의 planning. 계획을 세울 때 인간 노동자들도 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can participate in 참여해야지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역시나 어셈블리 라인에 도입하자의 두 번째 예시로서 그치? 해결 방안 충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새로운 공장 새로운 공장에 하고 그 안에다가도 인간 노동자들을 좀 넣어놓자 이런 거죠. 그래서 4번 뒤에도 보시면 it may be that 아마 로봇들은 needed 필요할지 몰라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이 생산 비용이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 로봇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that the company 회사들은요 remain competitive 경쟁력을 유지하죠. But 근데 말이죠. planning for such a cost reduction 그러한 비용의 절감에 대한 계획은 should be done 행해져야만 해. 함께 어떻게 노동자들 관리자들 둘 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해. 그치? 그래. 이렇게 생산 비용 줄이는 거 인간에게 들어가는 비용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어디의 내용?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계획 세울 때는 어떻게? 함께 둘 다 같이 해줘야지. 니네 관리자라고 해서 뜩 잘라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 방안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논리적 단절이 계속적으로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야. 그래서 5번인데 그럼 5번의 단절 효과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셔야죠. 로봇들이 are particularly good at, 자, 로봇들은 잘하기 때문에 뭘 잘해? 매우 반복적인 단순한 움직임을 잘하기 때문에 그 대체된 인간의 노동자, 잠깐만, 지금 5번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얘들아? 로봇들을 도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 해결책들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방안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리고 나서 5번 뒤에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대체된 노동자들이 should be moved, 이동해야 돼. 위치로. 어느 위치요? Where judgment and decision, 판단과 결정 같은 것들이 어디? 로봇의 능력 너머에 있는 판단과 결정 같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위치로 누가? 이런 노동자들, 대체된 노동자들이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5번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 대체된 노동자가 누군지가 나와줘야 돼. 오케이? 그게 누구겠니? 그렇지. 리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가 되겠죠. 요 워커스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 대한 사람들이 또한 해고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거든. 또한 없애주게 될 거야. 그게 뭐야? 반복된 일은 하지 말게 하고 그 사람들, 그 대체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 다른 위치로서 이동해 보면 되지 않을까. 로봇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단절은 어디에 있었다? 5번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5번 앞에까지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5번 뒤에서는 갑자기 로봇의 우수성과 더불어서 그 대체된 노동자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5번 앞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단절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됐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로봇이 대체 가능하다고 하죠.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어떡하냐? 아니야, 그런 얘기 있잖아. 산업혁명 때도 기존에 있던 직업의 90%가 없어졌대. 90%가 없어졌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AI의 혁명이 일어나도 살 사람은 다 또 살겠죠. 또 다른 직업들이 생겨나겠지. 그지? 버튜버가 뭐 하는 거야? 아, 맞다. 버추얼. 맞아. 나 그거 하고 싶어.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 첫 번째 영어 강사 외적으로 뭔가 버추얼이니까 영어 강사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밀고 나는 영어는 여기서 하면 되고 유튜브로는 또 다른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발현하고 싶은 거지. 아이돌을 하라고?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ing. 그럼 끼라도 있어야지. 춤이라도 어떻게 대강 잘 춰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는 그냥 노래방을 위한 몸뚱아리야. 그냥 옛날 노래에 맞춰서 그냥 친구들이랑. 버추얼 스탠드업 코미디. 그거 쌤이 유튜브 하면서 나도 좀 이런 거에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맛집 탐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은근 조회수가 좀 있던데 쌤은 잘 안 보는데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중에 홍구라는 애가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약간 걔도 약간 그 옛날 누구야? 철구의 어떤 그 계보의 그 중 하나야. 근데 걔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간 애인데 걔가 게임을 하다 말고 갑자기 국밥 탐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밥 맛집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제 먹는 거 찍고 하는데 별거 없거든? 그냥 홍구라는 게이머 캐릭터를 그대로 그냥 약간 돼지 같은 캐릭터가 있어. 걔가 이제 들고 가서 앞에다 놓고 막 평가하면서 막 먹는 거야.
근데 막 조회수가 막 26만 회 막 이러던데? 학원 아니 구역이랑 같이 하는 거 같이 해볼래? 뭔가요? 표현이 좋아. 강프로 영어의 제목 간판만 바꿔가지고 이제 구독자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로 이제 시드머니 해서 이제 키우는 거지. 영어 그거 하나 참 영어를 잘 근데 이번에 쌤이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 풍자 있거든. 풍자. 그게 뭐 있지? 최근에 또간집 안양 나온 거 알아? 진짜요? 또간집 안양 나왔어. 근데 지금 큰 저기 파장이 있잖아. 원래 거기 룰 중에 하나가 지인 맛집 안 되고 아는 사람 맛집 안 되고 왜냐면 홍보 차원이니까. 근데 막 풍자가 여기 범계역 지나가고 있는데 막 불러가지고 여기 범계역 참치집 해자라고 막 맛있다고 많이 준다고 그래서 딱 가가지고 거기 소개받고 시키는 대로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많고 맛도 좋고 해서 거기에 삐라를 받았어. 알지? 삐라가 뭔지 알지? 못 봤어 은하는? 그런 거 몰라? 아무튼 삐라라고 해서 이게 맛집 한 3-4군데 가서 제일 맛있는 데다가 이제 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유튜버 그 뭐지?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수십만 뷰야 그것도. 근데 이제 그 삐라를 받으면 거기서 줄 서서 사람들이 먹는 게 이제 끝났다. 그래서 거기 또간집에서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뭐 또간집 최근에 또간집 맛있는 집 뭐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이제 안양의 맛있는 데를 딱 소개시켜 주잖아. 그럼 이제 욕 먹는 거지. 거기 이제 내가 갔던 맛집인데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욕도 먹고 그래. 근데 그게 저기가 뭐였냐면 그 소개시켜 준 여자가 자기네 아빠 집을 소개시켜 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PPL도 있거든. 또 살 집이라고 해서 회사가 와가지고 막 선생님도 좀 많이 샀어. 그 화장품 싸게 막 1+1 막 무료 배송 막 이런 거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생각해봐. 또 살 집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영상이 그 부분이 잘려서 다시 재업로드를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받은 영상을 보고 수십만 뷰가 이미 찍힌 상태에서 그 영상을 내리고 잘라가지고 재올렸는데도 10몇만 뷰가 지금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내린 영상의 수십만 뷰는 피해가 엄청날 거 아니야. 영상 그 저기는 둘째 치고 또 살집 그 대기업에서 나오거든 보통. 아모레 퍼시픽 막 이런 데서 나오거든. 근데 그 피해도 어떡할 거냐고. 갑자기? 다녀오세요. 좀 쉬었다 할까? 오늘 좀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형준이한테 일단 96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다정이었구나. 누구야? 누가 부러뜨려 먹었어? 자, 9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만약 목표가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이라면 how best to cover, 최고로 잘 cover a set of curriculum, 그러니까 한 세트의 교육 과정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라면, 즉 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죠. 학생들에게 사실로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목표라면 그러면 it might seem appropriate, 적절한 것일지도 몰라. 뭐 하는 것이? 최대화시키는 거야. 그 임무에 대한 시간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적절할지 몰라. 예를 들어 such as by assigning homework, 숙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할당시킴으로써. 그럼 여기에서 박스글에 들어갈 가정은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교육의 목적이네. 교육의 목적이 사실 전달이라면 뭐가 적절하다? 그 임무에 대한 시간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될지 몰라. 학교는 이런 곳이 아니죠. 그죠?
학교는 공부도 시키면서 더불어서 인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치? 사회생활도 시켜야 되고, 체력 떨어지면 체력도 키워야 되고, 그치? 내일 뭐 무슨 대회 나가? 체육대회 뭐 종목 나가는 거 있어? 응원단장이야? 학생회에서 모임. 아,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 임무 시간을 높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앞뒤에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고요. 단순히 내용적으로만 지금 박스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난도가 좀 있었던 것이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이제 그럴 때일수록 어디 힌트를 많이 얻으셔라? 글 속에서의, 이거 누가 건드렸어? 이거 안 건드렸어? 글 속에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뒤 내용의 단절을 이끌어 보자. 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학교의 어떤 장이야. 이 사람이 지적을 했어. 데디아에 대해서. It isn't quantitative changes in the behavior. 이 행동에서의 어떤 양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requiring of students, 학생들에게 spend more hours, 더 많은 시간을 써라. 책 앞에서. 그리고 워크시트. 쌤이 나눠주는 거죠? 워크시트? 네. 랭크 7주 오늘 숙제 해왔니? 네. 어쨌든 이런 것들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이런 양적인 행동 변화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양적인 시간, 이 책이나 워크시트와 같은 양적인 변화는 뭐 하는데? 학생들이 뭐 하는데? 좀 더 학습을 많이 하는데 도움을 줄 이런 것들의 이런 행동 속에서의 어떤 양적인 변화만은 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뒤에 보시면 오히려 그러면 뭐가 아니라 이것이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퀄리티티브, 질적인 어떤 변화. 그러면 rather는 대조의 연결사이기 때문에 양적인 변화가 아니다. 곧 질적인 변화인 것이다로 rather로 연결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의 질적인 변화? 학생들이 보는 거야. 그들 스스로를 in the relation to the task, 그 임무에 연관해서 자기네들 스스로를 보는 방식으로, 그렇지? 보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질적인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engage in, 종사하는 거야, 학생들이. 어디에? The process of learning, 학습의 과정에 직접 참여도 하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거야. 뭐에 반응해? Learning activities, situation. 이 행동이나 상황 같은 것들에, 학습하는 행동이나 상황들에 반응을 해보는 것이지. 이런 세 가지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질적인 변화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논리적 단절 없죠? 이런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질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In turn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태도들을 뭐겠어? 스스로를 뭐와 임무에 연관지어서 보거나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 세 가지 것들 1, 2, 3번의 이런 변화들 그리고 반응들 on the part of the students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일부분의 responses 반응 같은 것들 태도나 반응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돼? From the way 선생님이 생각해 뭐에 관해서? 학습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며 그에 따라서 결과 길었습니다. 따라서 the ways they 선생님들이 organize 자신들의 어떤 학급을 organize 조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intern 뒤에는 앞에서 1, 2, 3번의 행위에 따라서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질적인 변화 앞서 말한 그런 태도와 반응들이 학생들에 대한 태도와 반응들이 뭐로 일어난다?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런 세 가지를 하려면 선생님이 필요하다. 대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unlikely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ritical variables that Ames identifies. 앞서 이 에임스가 알아차렸던 그런 비판적 어떤 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덜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critical variables는 뭘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 이거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unlikely,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잠깐만. 그러면 위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뒤에 앞의 내용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조건부가 따로 달려있지 않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포인트로서 들어가줘야 될 위치가 되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교육 목적이 사실 전달이라면 임무 시간을 높이는 게 맞아. 하지만 그러니까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조건의 대신 이게 앞에서 존재를 해줘야 양적인 시간이라는 포인트를 넣어놓고 그것을 벗으로 놔줘야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앞에서 이 3번이 말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다룰 수가 없어. 왜? 이미 앞에서 주장한 저 에임스가 했던 말에 대한 포인트가 이게 해결책이었잖아 결국. 그치? 위에서 그런 질적인 것에 대한 조건들을 잘 이루어져야 돼. 그게 이루어지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생각하거나 그 교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야 라는 해결책이 나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해결책 제시한 다음에 그게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목적을 이걸로만 하게 되면 결국 임무 시간을 높여야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그럼 여기에서 그것은 필자가 얘기했었던 해결책을 놓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줘야 되는 거야? 임무 시간의 상승. 그러니까 암기만 미친 듯이 해시켜서 애들을 공부만 시키게 하는 것은 unlikely to have a positive effect.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논리적 단절은 뭐가 돼야 된다? 해결책 뒤에 뒤에 그걸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 단절이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되는 것 같지. 해결책이 있는데 하지만 그건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거에 대한 포인트가 부족했고요. 그러면 다시 아마 it makes sense, 이치에 맞을 거야. 뭐 하는 것이? 교육을 뭐로 써보는 거. being less about how much the teacher covers, 선생님이 다루는 방식이나 좀 더 많은 것. 굉장히 길었네요. 여기까지. 이런 것들로서 아마 이치에 맞는 교육을 뭐로 써보는 거야? 좀 덜 보고 더 보는 거야. 덜 하게 되는 거. 얼마나 많이 선생님이 다 다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줄이고 뭐에 관해서 더 많이 보는 거야? 무엇을 학생들에게 can be helped discover, 발견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보는 거. 이거 다 누굴 생각하는 거니?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어딨어?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교실을 구성하는. 그 얘기가 이제 4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여기에서 해결책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뒤에 다시 이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돌아오고 그걸 부연 설명해 주는 게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은 won't do thing, bring about that shift. bring about은 유발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많은 시간이라고 해서 많은 시간이 다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절은 몇 번? 3번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98번인가요?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조교쌤이 오셨나? 98번 한번 볼게요. 왜? 64.7%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this라는 힌트어가 존재하고요. 앞에 있는 내용이 이치에 맞다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reliability. 그러니까 정보의 뭘 얘기하는 거야? 신뢰성.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으로부터 앞에 있는 것이 이치에 맞아.
그러니까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이 맞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얘도 사실 디스 하나 빼고는 사실 뭐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어떤 특정 소재가 있다라는 거 빼고는 크게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논리적 단절에 또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 문제로 가면 갈수록 연대지관의 힌트가 조금씩밖에 없거나 혹은 아예 없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게 느껴지시죠? 가볼게요. 그래서 집단적인 collective detection, 집단적 그 관찰의 역학은 have an interesting feature, 아주 흥미로운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신호들이, 어떤 근거를 개인들이 사용하나 as evidence of predator attack, 이 포식자의 공격의 증거로서 개인들이 어떤 신호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래서 in some cases, 일부 경우에는 when an individual, 한 개인이 감지를 할 때, 포식자를 감지하게 될 때 최고의 반응은 뭐다? 찾는 거야. 뭐를? 은신처를 찾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질문과 대답이 충분하게 나왔었죠. 첫 번째, 집단적 발견. 집단적 발견의 역학은 뭘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갖게 되는데 개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신호를 증거로 갖게 될 것인가. 또 일부 경우에는 한 개인이 포식자를 발견하게 될 때 그의 최고의 선택은 은신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departure from the group, 이 그룹으로부터 departure, 떨어지는 것. 이것이 신호가 될 줄 몰라. 위협의 신호. To non-vigilant animals and cause what appears to be a coordinated flushing of prey from the area. 그 영역으로부터 prey, 먹잇감이 될 것에 대한 이런 협응이 된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악하지 않는 동물로부터의 그런 어떤 위험이 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최고의 반응은 결국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 자체가 뭐를 보낸다? 위험의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먼저 인지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 대한 위협들.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studies, 연구는요, 뭐에 대한, 이것에 대한 연구. 이게 뭔데? 새의 한 종류야. 이 다크아이드 준코스라는 이 새의 연구가 지지해주고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뭐가 되겠어? 구체적인 설명, 구체화가 되겠죠? 관점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야? That non-vigilant, 이 포악하지 않은, 즉 경계가 없는 동물들이 attend to the departure of individual group mate, 이 개인의 어떤 그룹의 짝들의 어떤 벗어남에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지지해주고 있어. 하지만 that the departure of the multiple individuals, 이 여러 개인들이 어떤 그 출발, 벗어남이 야기시켜 뭐를? 더 큰 탈출에 대한 어떤 반응을 in the non-vigilant individual.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는 그 개체들 속에 있어서의 어떤 탈출 반응 같은 것들을 야기시켜 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의 내용에 대한 지지 선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 이 준코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한 그룹 멤버가 departure, 떠나게 되잖아? 그럼 it might have done, 행했을지 몰라. 뭐를? So, 그렇게. For a number of reasons that have little to do with. 자, have to do with가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little이 붙게 되면 연관성이 없는 거죠. 즉, predation threat, 이 포식자로부터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많은 이유들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야. 봐봐. 그럼 얘가 지금 일반화가 돼서 이 3번 뒤의 내용이 구체화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 뭘 보고 알 수 있어? 만약에 사례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의 준코의 예시를 다시 한번 보면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departure of the individual group mate, 이 떠난 이 개별의 어떤 그룹의 어떤 짝들이 떠난다라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그 관점을 떠나지만 그것이 그 떠남이
그 다양한 개체들, 위에서 말했던 그 다양한 개체들의 떠남이 커다란 탈출 반응들을, 그러니까 한 마리가 딱 떠나면 와 떠나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룹이 와 하고 떠나버리면 그 다양한 여럿의 개체들이 다 같이 탈출한다는 신호로서 비춰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야? 개인의 그룹의 메이트들, 짝들이 떠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탈출 신호를 보고 같이 떠나게 된다. 이게 위험 신호로서 보게 되는 거지. 그럼 그것의 구체화로서 한 그룹의 멤버가 떠나잖아? 그럼 it might have gone. 그렇게 할지 몰라. 근데 많은 이유들 때문에 뭐와? 프레데이션의 스레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위협 때문에 떠날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상하관계가, 이게 상위 개념, 구체화가 하위 개념이니까 상하위 관계가 사실상 논리적 단절이 생기죠. 여기에서는 그룹의 메이트들이 떠나게 될 때 그런 어떤 위협의 탈출 신호로서 이 경계하지 않는 이 개체들 속에 있어서의 더 커다란 어떤 탈출 신호로서의 야기가 될 텐데 밑에서는 뭐와?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포식의 위협과는 상관없는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행하게 될 거라고. 그게 여기에서 단절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논리적 단절을. 그러니까 얘와 얘와의 상하이 관계가 뒤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준코의 연구를 한번 보게 되면 다시 이 앞의 내용이 맞다라는 건 뭐? 정보의 신뢰성 관점에서는 앞에 게 이치가 맞아. 왜? 개별이 그룹이 짝이 떠나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개체들이 다 같이 이 탈출의 신호로서 보는 건 이치가 맞아. 그래서 그 이치에 맞는 내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 그치? 포식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떠나는 거. 그게 정보의 신뢰성이고 뒤에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탈출을 each time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하는 거야.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개별 구성원들이 그 그룹을 떠날 때마다 each time 주어 동사 떠날 때마다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같이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은 would frequently respond. 자주 종종 반응하겠지. 언제? There was no predator. 그러니까 포식에 대한 신호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을 때. 없을 때에도 같이 움직이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식과는 상관없는 것에 대한 얘기의 부연 설명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4번도 단절은 없었다. 그러면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의 포인트는 지금 어디서부터? 3번에서부터의 구체적인 예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위치는 어디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 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 되겠고 on the other hand는 대조의 연결사를 취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면에 몇몇 개체들이 depart 또 떠나게 되면 그룹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개체들이 떠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동시에 떠나게 되면 true threat, 그 진정한 위협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을 거야. 나타내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 전체가 떠나는 게 아니라 개체들이 떠나게 됐을 때에 대한 것은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3번 뒤에와 4번 뒤의 예시가 부연 설명이었다는 거. 그래서 위치는 3번이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01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답률이 73%였고요. 굉장히 높았네요. 이 문제가 73%였던 가장 솔직히 궁극적 이유는 정답이 2번이라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아무리 내가 변수가 있을 거야 생각해도 인더공고 순서 문제처럼 설마 ACB겠어? 해가지고 ACB를 안 찍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ACB 나왔지.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내신 대비 때. 그래서 ACB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설마 ACB겠어? 이 얘기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 근데 내신에서는 순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In particular는 강조입니다. 특히나 했던 말에 대한 반복.
데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겠고, 생각이 안 날 거야, 근데. 그치? 그들은 정의 내려요. 그룹을 두 개 내지 그 이상의 어떤 사람들로 그 그룹을 정의 내릴 것입니다. Who interact with, 서로 교류하는, and 그리고 exert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서로 간에 상호 간 영향력을 주거나 서로 간에 교류를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그 그룹, 하나의 그룹을 정의 내리게 됩니다. 강조 뒤에 데이가 정의를 내려. 그 정의가 뭐냐? 그룹이라는 개체를 두 개 내지 그 이상의 뭐라고 해야 돼?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두 개 이상의 어떤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정의 내린다라는 것인데, 역시나 연대직원의 특징들은 데이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직원 없었으니까 단절만 생각하시면서 보자고. 자, 봐봐.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어요. Any collection of people, 사람들이 어떤 모음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로써? 그룹으로 보죠. 인덕원고 학생들, 동안고 학생들, 안양고 학생들, 학생들로 그룹을 보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social psychologist,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용어 어떤 용어겠어? 위에서 이런만? 이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precisely, 정확하게, 이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용어는 위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라는 용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용어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t is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or interdependence for common purpose까지야. 지금 쌤이 이거 대가로 친 이유가 뭐야? 이게 무슨 용법? 강조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 This sense of, 이러한 생각이야. 뭐 상호 간의 교류나 상호 간의 어떤 의존도, 뭐 for a common purpose, 공통의 목적을 위한 상호 간의 의존과 상호 간의 교류인라는 생각입니다. 뭐가? 생각이 구별하는 것이. 멤버들을, 오버그룹. 한 그룹의 멤버를 구별하는 거야. from 뭐로부터? mere aggression of individuals. 이 개인의 어떤 aggregation, 총합이죠. 단지 그 개인들의 모음집, 총합으로부터 이런 어떤 그룹이라는 구성원들을 구별짓는 것이 바로 뭐다? 상호 간의 인터랙션과 상호 간의 의존도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자, 봐. 2번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자고. 자, 봐. 앞에 있었던 내용은 뭐랬어? 여기서는 연결 단절 없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사회심리학자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 쓴 장치가 however잖아.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 단절이 없어. 근데 여기 다음 보시면, 그럼 쟤를 좀 더 정확하게 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기에는 우리가 얘기한 거, 여기에서 데이가 그럼 누가 돼야 되겠어? 사회심리학자가 되셔야 되겠지. 이 사람들이 정의 내리는 건 결국 뭐인 것이다? 이 두 개 이상의 어떤 사람들, 두 종류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할게. 사람을 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었지? 좀 더 위로 올려보시면 뭐가 있었니? 뮤추얼 인플루언스와 인터랙트 위드가 있어. 그치? 상호 교류하거나, 그 다음에 뭐 하는? 상호 영향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어떤 모음을 그룹이라고 정의 내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강조 포인트는 그래서, 이걸 괜히 올렸다, 쌤. 그래서 강조 포인트는 어디에다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방금 얘기했던 거. 요거. 방금 앞에서 얘기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 앞에서 얘기한 생각이 뭐야? 뮤추얼 인터랙션과 또는 인터디펜던스, 의존도. 뭘 얘기하는 거야? 얘와 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가 누구였다는 거? 사회 심리학자였다라는 거. 그들이 정의하는 뭐다? 이 그룹이라는 용어의 정확성. 그게 여기에 들어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this를 뭘로 받는다? 이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박스에서 얘기했다. 그렇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3번의 예시도 이제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for example을 한번 보자고. for example 봐봐. 예를 들어 as 이 사람이 관찰했듯이 이 집단이라는 것은 collection of people, 사람들의 집단, 어떤 사람들 happen to 우연히 go for swim, 수영을 같이 하게 됐어요. 일 끝나고 똑같은 날에 each week, 매주 똑같은 날에 우연히 수영을 같이 하게 된 이 사람들의 모음이 does not, 엄격하게 말하면 constitute a group, 이 그룹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영자들 자체가 do not interact with,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 4명이 수영반이야. 성인부. 그치? 성인부 수영반 와가지고 저 사람 강사와의 교류는 있을지언정 우리 일 끝나고 모여서 우리끼리 수영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끼리의 교류는 없다 이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하지 않는,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뭐는 아니다? 구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3번 앞에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에 뒤집어서 한 얘기인 거지. 뚱뚱하다, 날씬하지 않다. 이걸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결국. 오케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교류가 있어야지만 그룹이라는 걸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논리적 단절이 없는 거야. 하위 개념으로서 너무 정확하게 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by contrast. 대조 연결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대조 연결사로 가면 되지. 그래서 앞에 수영의 예시가 나왔고 A squad of young competitive swimmers. 이 누구야? 젊은 어린 어떤 경쟁 수영자들 who train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뭐 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하는 이 무리들은, 젊은 무리들은 그룹이죠. 왜 그룹이야? 그들은 not only 뭐 할 뿐만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뭐 하고자 하는, 경쟁을 하고자 하는 훈련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서로 간에 뭐 하기도 해? 교류하기도 하잖아. 공식적인 방식으로. 그치? 서로 공유하기도 하니까 대조 앞에서는 공유 안 하니까 그룹 아니야. 서로 교류 안 하니까. 밑에서는 교류하니까 뭐야? 그룹인 거야. 그러니까 바이 컨트라스트로 예쁘게 대조 취하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지. 그지? 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단절 역시 없었다는 거. 마지막 혹시 모르니까 어디까지야? 여기. 그래서 it is this, 여기 this sense of people. 이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coming together. 뭐 하기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오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 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팀이라고 정의 짓는 거야. 이 팀 이퀄 위에서 얘기했던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5번도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오답률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이 2번이라서 밖에 란 얘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정답이 특히나 앞쪽에 배치되어 있을 때 1번 아니면 2번일 때 3, 4, 5번까지 끝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걔네 둘의 논리적 단절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번 마지막 번호가 되네요. 71.6%. 역시나 상당한 오답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얘가 정답이 또 70%가 넘는 이유는 뭘까? 정답이 5번이라서 그렇죠. 5번이요? 5번 맞잖아. 아, 답을 잘못 체크한 거야? 틀렸어요. 다 5번 맞습니다. 4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죠? 35.4%네요. 그죠? 왜 그래? 맞지? 당황했잖아.
자, on top of the hurdles. hurdle은 장애물. 장애물의 맨 꼭대기 위에 introduced in assessing his or her memory. money. 그나 그녀의 어떤 돈에 assessing, 접근할 때 도입되어지는 어떤 장애물의 맨 꼭대기 위에 만약 의심되는 프로드, 사기 같은 것들이 감지되어진다면 계좌를 쥐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죠. 계좌 주인은 deal with, 다뤄야만 해. phone call, 전화를 해야만 해. 어떤 전화? 뭘 요청하는, 질문하는 인지 아닌지. 그나 그녀가 made a suspicious transaction,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를 꼭 해야만 해. 내가 내 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감지됐다? 그러면 계좌 주인은 뭐 해야 된다? 지금 이 안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문제점과 해결책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계좌 돈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뭐를 발견했다? 사기를 발견한다면 전화해. 거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게 있는지 없는지 전화해봐. 이 얘기야. 연대직원 일절 없습니다. 그렇죠? 연대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봅시다. 응? 왜? 왜 그래? 왜 갑자기 가슴 운동을 하고 있어? 자, 각각의 새로운 어떤 파장, 기술의 파장이 is intended, 의도되어져 있어. 강화시키도록. 뭐를? 유저의 편리성들을 강화시키도록, 기술 발전은 유저의 편리성을 강화시키도록 강조되어 있죠. 의도되어 있죠. 뭐뿐만 아니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에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말이야, but 때때로는 이런 것들이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go hand in hand. hand in hand은 손에 손 붙잡고니까 뭐야? 가까이에 있는 것만은 아니야. 오케이? 반드시 붙어 있는 것만은 아니야.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하위 개념이 들어가 줘야지. 그렇지? 다시 뒤에 있는 내용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였어. 그렇지? 그럼 그 예시를 한번 보자. 예시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줘야 돼? 새 기술이 꼭 거기에 이런 것들로 각 연결되어 있는 것, 고객의 안전과 어떤 편리성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의 예시가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거래가요, from magnetic strip, 우리 카드 보면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읽는 거, 그치? 요거 있잖아. 그 magnetic strip에서 to embedded chip, 새겨진 칩으로의 전환이 slowed it down, 늦춰져 버렸어. 거래를 늦추게 만들었어. 이거 카드 또 앞면 보면 또 뭐가 있어? 요만한 IC 칩 있지? 그지? 이거에서 이거로의 전환이 오히려 거래를 늦춰버렸대. 약간. 즉 때때로 frustrating customers in hurry, 바쁜 소비자, 좀 약간 좌절스러운 소비자, 약간 좀 급한 소비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걸 더 늦춰버렸다 이거죠. 뭘 좌절시키면서? 분사구 묻네. 바쁜 소비자들을 좌절시키면서. 그렇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늦췄다라는 것에 대한 하위 개념 그대로 나왔죠. 논리적 단절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아니니까. Make a service to the burdensome. 그러니까 필자가 말하고는 하는 건 뭐야? Make a service. 서비스에 뭐를 만든 거야? 서비스를 너무 짐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소비자가 will go elsewhere. potential customer, 잠재적인 소비자가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바쁜 소비자가 이 거래 방식 때문에 그 기회가 불편해지게 된다라는 것에 슬로우 다운 한다는 것에 대한 연장선이니까 역시 논리적 단절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 이걸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거기에 대한 설명일 테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역시. 그의 장애물이 적용이 돼. 일부 수준에서 적용이 되며 또 계속 패스워드도 있고 더블키도 있고 아이덴티페이터 인식 같은 거 말이야.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스, 우리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것들도 such as 핑거프린트나 이런 여러 가지 보이스나 여러 가지 인식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방식이야. 뭐의 방식? Keeping accounted details. 거의 다 왔어.
이 계좌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 어디에 숨어져 있는 hidden from the potential fraudster, 이 사기꾼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숨겨진 이 계좌의 디테일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방식이야. 그리고 무슨 방식이야? 또 두 번째 수식어. 계속 your data, 너의 데이터를 어둡게 만들어버릴 그런 모든 방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뭐다?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니까 단절 역시 3번 없었습니다. 하지만 they all, 그 모든 것들은 불가피하게 덧붙여지게 돼. 뭐로? 짐으로 덧붙이게 돼.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저런 인식 제품, 뭐 패스워드, 더블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불가피하게 짐이 되는 거야. 니네는 잘 모르겠다. 니네도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것들 접속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뭐해? 옛날에는 그냥 10글자 영문이랑 숫자만 조합해도 됐는데 아니야, 이제 보안 강화시켜야 돼. 대문자 꼭 넣어. 그래, 알았어. 대문자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특수문자 꼭 넣어. 이거 하잖아, 그지? 그럼 꼭 느낌표를 넣을까, 물음표를 넣을까, 막 이런 거 막 최대한 내가 그 쓰는 비밀번호에 가까이에 있는 키에 특수문자를 막 쓰려고 하잖아. 뭐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불가피하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짐이 된다는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얘도 짐, 쟤도 짐. 바쁜 사람 다 좌절시켜. 뭐한 데 있어서 the use of the account, 그 계좌의 어떤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다 짐이 되는 거죠. 역시 논리적 단절? 없었습니다. 사실 논리적 단절에서 4번에서 제일 많은 이유가 but 때문에 아니었을까? but, 그지? 근데 여기에서 4번 앞 내용과 4번 뒷 내용이 이걸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지. 그치? 이 패스워드, 더블키 이런 것들, 핑거프린트 이런 거, 인식 같은 거, 그래. 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모든 다 계좌들의 디테일들을 이 사기꾼들로부터 감춰줄 방식이 되는 것이며 또 뭐 너의 데이터를 좀 어둡게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방식이야. 그러니까 보안에는 좋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계좌들에게는 뭐나? 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 단절은 4번도 없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4번 뒤에 벗이 있었기 때문에 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글의 주제로. 그래서 this is,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용합니다. 잠깐만, 지금 짐이라고 직전까지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유용해. at some level, 일부 수준에서. 실제로는 it can be reassuring, 안심시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의 은행이 is keeping alert to protect you,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경계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것이 안심시킬 수 있다. 유용하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게 어디 들어가야 돼? 돈 접근하면서 사기 발견하면 전화해야 돼. 내가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짐 같은 것들이 되는데 그것들은 또 유용하기도 하죠. 직접 전화를 하니까. 하지만 it becomes tiresome. 뭐한 일이야? 피곤한 일이야. 그치? 갑자기 문자가 왔네? 뭐 내 계좌에 접근을 했다고? 그럼 딱 전화를 해봐야 돼. 이것 또한 다 뭐가 되는 거야? 타협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뭐도 어디 있어? 계속 알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으로서 안심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결국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 하지만 피곤한 일이야. 만약 너무 많은 전화들이 받아지게 되면 그것 또한 피곤한 일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틀린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 조금 두 문제 정도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앞전에 우리가 너무 조금 해서. 그럼 뭐 하려고? 알았어. 그럼 틀린 번호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그러면